혹시 여러분은 오늘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부엌으로 가서 커피포트 버튼을 먼저 누르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평범한 한 사람의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68세 김도현 씨.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알람이 울리면 눈을 비비고 일어나 먼저 화장실을 다녀오고 세수를 하고 아내와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짭짤한 찌개 한 숟갈, 그리고 식후엔 늘 빠지지 않는 믹스커피 3봉지. 이게 뭐가 문제야?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도현 씨는 그렇게 20년 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침은 늘 같았습니다. 평범하고 익숙했고 어쩌면 조금은 단조로웠죠.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 속에 그의 몸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습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의 콩팥이 매일 아침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운동화를 신으려던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신던 운동화가 발등에서 멈췄습니다. 발이 부풀어 올라 신발이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운동을 좀 심하게 했나?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붓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가락마저 퉁퉁 부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은 그는 의사의 표정을 보고서야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김도현님, 신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주 안에 투석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고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침을 보냈을 뿐인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그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그와 같은 습관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잠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성인 11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현 씨의 몸속에서 그날 아침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들여다볼까요? 우리의 콩팥, 즉 신장은 양쪽 허리 뒤편 깊숙이 자리한 장기입니다. 이 작고 단단한 기관 속에는 100만 개가 넘는 작은 여곽이 네프론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내고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 네프론이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콩팥은 재생이 거의 불가능한 장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매일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김도현 씨가 그랬습니다. 그의 콩팥은 그렇게 서서히 조용히 망가졌습니다. 통증도 경고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붓고 피로가 쌓이고 몸이 점점 무거워질 뿐이었죠. 이건 단순한 의학 강의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선택이 10년 후에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커피 한 잔이 내일의 투석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아침 습관 4가지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고쳤을 때 기적처럼 몸이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그는 병실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실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고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김도현 씨는 그날 이후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검사, 수액, 약물 치료, 그리고 투석 준비. 의사는 그의 팔에 인공혈관을 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기계에 몸을 맡기셔야 합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손에 주삿바늘이 꽂히는 순간 그는 자신의 삶이 달라졌음을 실감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의 콩팥을 망가뜨린 건 절대 특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평범한 아침 습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현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뜻밖의 희망을 만났습니다. 병실 옆 침대의 환자 이화자 씨. 그녀 역시 투석 직전의 환자였지만
놀랍게도 서서히 회복 중이었습니다. 도현 씨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신 거예요? 이화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침을 바꿨죠. 딱 45분만요. 그녀는 기상 직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셨고 짠 국물 대신 담백한 미역국을 먹었으며 커피는 점심 이후로 미뤘습니다. 그 단순한 변화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수치를 보고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이런 회복은 정말 드뭅니다.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그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냥 아침을 다시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 도현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도 아침을 바꿔보자. 그는 투석을 미루고 이화자 씨가 알려준 루틴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보리차 한 잔, 그리고 45분간 천천히 몸을 깨우기. 짠 음식 대신 싱거운 자연식으로 식사하고 커피는 점심 이후로 미루는 것이어서요. 단 한 달이 지나자 그의 몸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붓기가 빠지고 피로가 줄고 소변 색깔이 맑아졌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말했다. 신장 기능이 60%까지 회복됐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아침 습관을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지고 또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리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아침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무심코 반복해온 그 한 잔의 커피, 따뜻한 커피 한 잔의 향은 하루를 깨우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없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이 말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커피 한 잔이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도현 씨도 그랬습니다. 그의 하루는 항상 커피로 시작됐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자마자, 아니, 때로는 밥보다 먼저 커피포트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믹스커피 3봉지를 컵에 털어넣고 팔팔 끓는 물을 부은 뒤, 아, 이 맛이야 하며 단숨에 마시곤 했죠. 그 달콤한 향 뒤에 숨어 있던 건 콩팥을 질식시키는 독소였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우리 몸의 혈관을 빠르게 수축시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그 자극이 직접적으로 콩팥의 미세 혈관을 조여버리죠. 그 결과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평소보다 45% 이상 급감합니다. 마치 숨을 참는 것처럼 콩팥이 피를 공급받지 못해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몸속 칼슘 배출을 4배 이상 늘립니다.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콩팥 안에서 서로 엉켜 돌처럼 굳습니다. 이게 바로 신장 결석의 씨앗이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변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프지도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소변색이 진해지고 배가 묵직해지고 몸이 부을 뿐입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은 카페인이 콩팥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관찰했습니다. 카페인을 섭취한 지 10분 만에 콩팥 혈관의 내경이 좁아지고 혈압이 평균 30 이상 치솟았습니다. 특히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가장 높을 때 커피를 마시면 그 수치가 700까지 폭등한다고 합니다. 즉 이미 각성 상태에 있는 몸에 카페인으로 기름을 붓는 셈입니다. 그 결과 콩팥은 과도한 긴장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점차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의학적으로 섬유화라고 부르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콩팥은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김도현 씨도 그랬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신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소변이 콜라색으로 변한 걸 보고야 비로소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소변에는 빠져나오면 안 되는 적혈구가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콩팥의 역과 장치인 사구체가 찢어진 것이었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커피 한 잔이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하지만 커피가 완전히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콩팥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밤새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카페인이 들어오면 그 충격은 훨씬 더 강해집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상 직후 45분 동안은 커피를 피하고 따뜻한 보리차나 결명자차 한 잔으로 몸을 천천히 깨우는 겁니다. 그 후 식사를 마치고 2시간 반이 지난 뒤
혈당이 안정된 상태에서 커피를 즐기면 안전합니다. 이때는 커피의 향과 맛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콩팥의 부담도 훨씬 줄어듭니다. 또 한 가지 꿀팁이 있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는 반드시 물을 함께 마시세요. 한 잔의 커피를 마셨다면 같은 양의 물 한 잔을 꼭 따라 주어야 합니다. 카페인이 만들어내는 탈수 작용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아침 식탁에는 뜨끈한 김이 피어오르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북어국, 콩나물국.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익숙한 풍경이죠. 국물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한 숟갈의 국물이 매일 아침 콩팥을 짜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김도현 씨도 늘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뜨끈한 국물로 속을 데워야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에게 찌개 한 그릇은 사소한 습관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국물 속에 그의 콩팥을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폭탄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폭탄의 이름은 바로 소금, 나트륨이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평균 소금 8g, 김치찌개 한 그릇에는 7g의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이 5g임을 생각하면 아침 한 끼로 이미 하루치를 초과하는 셈입니다. 그럼 그 소금은 몸속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소금이 혈액에 들어오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우리 몸은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세포 안에 물을 끌어내 혈관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그 순간 혈액량이 폭증하면서 혈압이 치솟고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이 압력에 눌려 찢어집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콩팥 속의 세포들은 부풀고 죽은 자리를 대신해 딱딱한 흉터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신장경화, 콩팥이 서서히 돌처럼 굳어가는 과정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짠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만성 콩팥병 위험이 2.7배 높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짠 국물을 먹는 습관은 가장 치명적입니다. 밤새 탈수된 몸에 갑자기 높은 나트륨이 들어오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콩팥이 그 독소를 걸러내기 위해 과도하게 일하게 되죠. 결국 콩팥은 과로로 지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가 나타납니다. 손가락이 붓고 발목이 무겁고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나게 되죠. 김도현 씨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콩팥이 보내는 절박한 SOS 신호였습니다. 울산대학교 의대의 연구팀은 나트륨이 콩팥 세포 안으로 들어가 핵 속의 DNA 구조를 직접 손상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세포가 부풀어 오르고 혈관 사이의 통로가 좁아져 혈액순환이 막히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나트륨 결정들이 서로 엉겨 염증성 결절을 만들고 이게 반복되면 콩팥의 역과 기능이 점점 사라집니다. 도현 씨는 투석 직전까지 가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늘 사랑하던 된장찌개 한 그릇이 그의 콩팥을 매일 조금씩 잠식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는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대신 표고버섯과 양파로 우린 담백한 채소국을 먹었고 소금 대신 다시마물로 맛을 냈습니다. 짠 김치는 물에 3번 헹궈서 먹었죠. 처음에는 밍밍하고 심심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얼굴 붓기가 사라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소변이 맑아졌습니다. 의사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나트륨을 줄였더니 콩팥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맛은 소금이 아니라 재료에서 옵니다. 소금 대신 자연의 향을 이용하세요. 표고버섯의 감칠맛, 양파의 단맛, 대파와 마늘의 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들기름이나 참기름 한 방울만 더해도 싱거운 국물의 풍미가 살아납니다. 이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당신의 콩팥을 지키는 생명 레시피입니다. 셋째는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세수를 하고 커피포트를 올리고 혹은 휴대폰을 확인하시나요? 하지만 의외로 물 한 잔을 먼저 마시는 사람은 10명 중 2명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침부터 물은 부담스러워요. 커피로도 수분 보충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작은 무심함이
당신의 콩팥을 천천히 확실하게 말려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2세 강수지님은 평생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물은 맛이 없어서요. 대신 아침엔 주스나 스포츠 음료를 마셔요.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습관이기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오른쪽 허리 아래에서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마치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처음엔 허리를 삐끗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응급실로 향해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콩팥 안에는 땅콩만 한 크기의 돌이 5개나 박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만성 탈수 때문입니다. 밤새 우리는 약 8시간 동안 단 한 방울의 물도 마시지 않은 채로 잠을 잡니다. 그 사이 호흡과 땀으로 몸속 수분의 400에서 500ml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의 혈액은 걸쭉한 참기름처럼 변해 있습니다. 그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콩팥은 피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 무리하게 작동하게 되죠. 이때 충분한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콩팥은 마지막 남은 수분을 아껴 쓰기 시작합니다. 즉, 소변을 농축시켜 물을 재활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변 속의 칼슘, 요산, 수산이 서로 엉겨 신장 결석의 씨앗이 만들어집니다. 한번 생긴 결석은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자라납니다. 마치 조개의 진주처럼 말이죠. 결국 콩팥을 막아버리고 통증, 열, 구토를 동반한 극심한 고통을 불러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증상이 생기기 전까지 아무런 경고도 없다는 겁니다. 몸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스스로를 말려가고 있는 겁니다. 67세 오상훈님의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목이 말라도 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회의 중 화장실에 자주 가기 싫어서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던 거죠. 결국 그 습관이 그의 콩팥을 무너뜨렸습니다. 혈액 속 노폐물 농도가 높아지면서 콩팥의 역과 장치가 과열됐고 결국 콩팥이 딱딱하게 굳어 기능을 잃었습니다. 대한신장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5명 중 1명은 만성 탈수 상태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피로를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푸석해지며 소변색이 탁해지지만 그 원인이 물 부족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청소부이자 콩팥의 숨통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기상 직후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온도는 40도 안팎,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 느껴질 정도면 됩니다.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말고 7분에 걸쳐 천천히 한 잔약 350ml를 마셔보세요. 이 과정에서 물은 위장을 거쳐 서서히 혈액으로 흡수되고 콩팥에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이후 45분 동안은 다른 음식이나 음료를 삼가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콩팥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걸러내며 몸속을 정화합니다. 몸이 이 변화를 알아차리는 데는 불과 며칠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피로가 줄고 소변이 맑아지고 아침 두통이 사라집니다. 물 한 잔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몸이 깨어나는 첫 번째 대화입니다. 우리의 콩팥은 그 한 잔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도현 씨 역시 이 습관을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젠 커피보다 물이 더 고마워요. 네 번째 습관은 아침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어깨가 뻐근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약통을 엽니다. 진통제 한 알, 물 한 모금으로 삼키며 이렇게 말하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그 한 알이 매일 반복되면 콩팥을 망가뜨리는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72세 윤대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관절염 때문에 28년 동안 매일 아침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의사의 처방도 아닌 동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염 진통제였죠. 먹으면 통증이 가라앉으니까 습관이 됐어요. 그는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목이 붓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그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콩팥이 거의 다 망가졌습니다. 이제 투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진통제의 주성분인 이부프로펜과 나프록센은 몸속의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차단합니다. 이 물질은 콩팥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이 원활히 흐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단되면 콩팥 혈관은 갑자기 쪼그라들어 혈류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 순간 콩팥은 산소 부족 상태, 즉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콩팥 세포들이 하나씩 죽어가고 결국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아침 공복에 약을 복용하면 약의 독성이 최대 20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입증된 수치입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진통제뿐 아니라 건강보조식품도 공복에 섭취합니다. 비타민이니까 괜찮겠지. 영양제는 몸에 좋잖아. 하지만 공복에 들어온 고농축 성분은 위장을 자극하고 그 독소 일부는 그대로 콩팥으로 흘러갑니다. 특히 단백질 보충제, 고칼슘 제품, 인산염이 들어간 영양제는 과다 복용 시 콩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콩팥은 이들을 걸러내기 위해 밤새 일해온 몸을 다시 혹사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함정,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64세 박선영님은 20년 동안 아침을 편의점 핫도그로 해결했습니다. 간편하고 고소해서 매일 먹었죠.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핫도그 한 개에는 자연식품의 20배에 달하는 인산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인산염은 체내에서 화학 독성 물질로 변해 콩팥을 직접 공격합니다. 또 햄, 소시지, 베이컨에 들어있는 질산나트륨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전을 형성하고 그 혈전이 콩팥의 미세혈관을 막아버립니다. 결국 콩팥은 피가 통하지 않아 썩어 들어갑니다. 이 과정을 신경색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콩팥이 내부에서 썩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어떤 약이든 공복에는 절대 먹지 마세요. 식후 50분이 지난 뒤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때 위 속 음식이 약 성분을 감싸 독성을 10분의 1로 줄여줍니다. 둘째, 약을 장기 복용해야 한다면 의사에게 신장에 부담이 적은 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꼭 상담하세요. 셋째, 가공식품은 가능한 식탁에서 멀리 두세요. 햄, 소시지, 인스턴트 라면, 냉동 만두.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편리하지만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대신 계란찜, 두부조림, 현미밥처럼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으로 바꾸세요. 그게 콩팥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단 45분이 당신의 콩팥을 살릴 수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고 단 45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하루의 순환, 몸의 균형, 그리고 콩팥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이 시간대를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아침의 황금 시간. 김도현 씨는 투석 직전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비밀은 바로 이 45분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리면 예전처럼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 위에서 3분 동안 천천히 팔다리를 쭉 펴며 몸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찬 공기를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급격히 변합니다. 잠에서 깬 직후 혈압은 상승하고 심장은 빨라집니다. 혈액이 농축돼 끈적해져 있죠. 이때 갑자기 일어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면 콩팥은 순식간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상 직후 45분은 몸을 깨우는 안전 모드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첫 10분은 몸을 깨우는 시간.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누운 자세에서 양손과 발끝을 천천히 펴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몸을 가볍게 비틀어 줍니다. 척추를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그 다음 천천히 앉아서 3번의 깊은 폭식 호흡을 합니다. 들숨에 감사, 날숨에 이완을 떠올리세요. 이 과정만으로도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됩니다. 두 번째, 20분은 수분 채우는 시간. 기상 후 바로 물을 들이켜는 게 아니라 천천히 7분에서 10분에 걸쳐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십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이 물은 밤새 말라있던 혈액을 깨우고 콩팥에 부드럽게 수분을 전달합니다. 보리차가 그렇게 대단해요? 네, 그렇습니다. 보리에는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풍부해 콩팥의 미세혈관을 안정시키고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세 번째, 15분은 순환 열기.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가벼운 스트레칭,
목 돌리기, 어깨 펴기, 그리고 햇살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 몸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이 단순한 루틴이 콩팥 혈류를 40% 이상 증가시킨다는 임상 보고가 있습니다. 김도현 씨는 이 루틴을 5개월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혈압은 안정되고 붓기가 빠졌으며 신장 수치가 20%에서 65%까지 회복됐습니다. 이 45분은 단순한 루틴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몸이 깨어나는 가장 예민한 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하루의 리듬을 그리고 생명을 바꿉니다. 3가지 습관이 만든 변화. 자연의 맛을 되살리려면 첫째, 재료의 본맛을 살리세요. 양파, 마늘, 표고버섯, 대파, 다시마 등은 자연스럽게 감칠맛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식초와 과일즙을 활용하세요. 레몬즙, 사과 식초, 유자즙은 소금 대신 상큼한 산미로 음식의 맛을 살립니다. 셋째, 소금은 마지막에 최소량만, 조리 중에 간을 계속하면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완성 후 한 꼬집만 넣는 게 훨씬 건강합니다. 넷째, 기름의 향을 활용하세요.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한 방울로 풍미가 살아납니다.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몸과의 대화이며 미래의 건강을 위한 약속입니다. 콩팥을 지키는 커피 습관 3가지. 첫째, 식후 2시간 반 뒤에 마시기. 아침 공복은 피하고 점심 식사 이후 여유롭게 커피 타임을 가지세요. 둘째, 하루 한 잔이면 충분. 카페인은 18시간 동안 체내에 남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대사 속도가 느려 다음날 아침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물과 함께 마시기. 커피 한 잔 후 반드시 같은 양의 물을 마셔 카페인이 만든 탈수를 보충하세요. 이 3가지 습관만으로 콩팥의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커피를 즐기는 건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죠. 커피는 삶의 쉼표이자 하루의 리듬입니다. 그 향이 당신의 몸을 해치지 않도록 타이밍의 지혜를 기억하세요. 혹시 이 방송을 여기까지 들어주신 당신, 이제 단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기적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김도현 씨의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내일을 건강하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몸은 여러분의 말보다 더 정직합니다. 사랑받은 몸은 반드시 그 사랑에 응답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